우리가 모든 걸 완벽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왜 화가 나냐면 내가 해줄 수 없는 나도 화가 나는데 저쪽에서 그런 나를 갖다가 자극질하면서 염장질을 해. 아니 내 통장 월급 한 달에 얼마인지를 몰라서 지금 이러는 거야 이러면서 막 더 화가 나요. 그러면서 내보고 어쩌라고 이렇게 하면 둘 어떻게 된가? 싸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 이쪽에서 막 얘기를 해요. 아, 저 권사님 뭐 코트를 입었는데 아, 너무 멋있어 그래요. 그러면은 뭐 그래 어쩌라고 그런 게 아니고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 아 당신 참 그게 사고 싶었구나. 자 마음만 받아주는 거예요. 그걸 몰라서 물어? 자 마음을 받아주면은 1절로 끝나면 괜찮은데 우리가 상대의 마음을 받아주면 여러분이 어때요? 마음에 내가 마음을 한번 받아주면은 여러분 그 다음에 마음이 어떠냐고 진짜 자기 마음의 속 얘기가 나와요. 그거 인지 알았어 이래요. 좋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오 이거 아니네가 아니라 그래 내가 당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참 당신 마음 몰랐네. 자 한번 해보세요. 보세요. 우리가 모른다고 우리가 지금 뭘 모르냐면은 마음을 모른 거야. 뭘 몰랐다고? 마음을 몰랐다. 아 당신이 이렇게 갖고 싶었구나. 아이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핸드폰 이걸 이만큼 갖고 싶었어요. 손자들은 더 그래요. 손자들 같으면 아이고 우리 새끼 이만큼 갖고 싶었어요. 이게 마음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요. 자기 배우자가 좀 어린애라고 싶으면 그렇게 해주면 더 좋아요. 자, 이 감정을 실어주면 돈이 안 들어요. 그게 마음을 사는 거예요. 마음을 사는 거야. 그리고 나면은 두 번째 이제 그거 엄마 몰랐어? 당신 그거 아직까지도 몰랐어? 나하고 지금 30년을 살면서 이러면 어때요? 내가 당신 마음을 참 몰랐네. 아시겠죠? 마음을 알아주고 뭘 몰랐다? 마음을 몰랐네. 그래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할 때마다 일주일째 이제 오늘 강의를 듣고 가서 했어요. 수요일하고 목요일하고 다음 주 수요일까지 해서 했는데 똑같이 루이비통 이게 뭐 이렇게 뭐 사진을 찍어갖고 보내고 뭔가 막 이상한 요상한 뭔가를 막 요구를 해요. 그럼 우리가 참다 마음을 받아주는데도 뭐가 있다? 한계가 있다. 자 그럴 때 계속 마음을 받아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받아주면 안 돼. 그때는 내가 마음은 돈이 안 들지만 계속해서 받아주고 내가 참 당신 마음 몰랐다 했는데도 정말 정도껏 해야지. 일주일째 정도 되면 사그라들어야 되는데 사그라들 기세가 아니다 싶으면은 그때는 딱 멈추고 어찌해야 된다? 구조화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한다? 인격과 행동을 분리하는 거야. 여보 내가 당신 내 월급 알잖아. 나도 당신 이렇게 내도 너 핸드폰 이거 사주고 싶지만은 엄마가 지금은 어쩐다? 이번 달 올해는 사줄 수가 없단다. 없는 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처음에 마음을 읽어주고 마음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어쩐다?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마치 해줄 것처럼 기대를 갖고 하게 하면 어때요? 그 기대를 갖고 있으면서 어때요? 계속 그 기대의 끈을 잡고 있는 거야. 언젠간 해주겠지. 언젠간 가겠지. 언젠간 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기대를 해요.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올해는 어렵겠다. 올해 우리가 아빠 월급이 이거다. 뭐 한 달에 뭐 얼마 받았다. 예를 들어 제가 저희 남편이 전도사 할 때 이제 전도사 월급은 다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저희가 한 30년 전, 35년 전이니까 80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뭔가를 이제 할 때, 엄마 이거 사줘, 저거 사줘, 햄버거 뭐 먹고 싶은데, 이 경제적인 것은 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봐라. 그때 제가 구조화를 했어요. 자, 우리 이제 한 달 우리 돈이 이렇게 쓸 돈이 이만큼 있다. 자, 11조 하나님 앞에 드릴 11조 헌금 이렇게 하고 그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이렇게 살 것들, 뭐 할 것들 이렇게 다 하고 나면 돈을 쓸 것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햄버거를 사줄 수 없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금도 그 어렸을 때 뭔가를 이렇게 다 사고 싶은 게 많잖아요. 근데 그것을 사고 싶은 것을 못 사봐갖고는 애들이 원이 돼서 자기들 소원이 뭐냐 그러면 커서 자기가 돈 벌면은 자기가 어렸을 때 못 해봤던 것들을 마음껏 사본다. 이게 이제 아이들의 소원이에요. 근데 이제 어찌됐든 우리는 마음은 아프지만 내가 상대가 원하는 걸 다 해줄 수는 없어요. 그럴 땐 해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얘기할 때 상대가 상처를 받을 수 있겠죠. 상처도 받을 수도 있고 서운할 수도 있고 속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마음까지 우리가 다 충족시켜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내가 이만큼 갖고 싶구나. 그런데 어떡하냐. 우리가 이번 달에는 이렇게 해서 네가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없단다. 네가 조금 더 1년 해보고 내년 되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자. 뭐 이렇게 한다든지 할 수 없는 것은 명확하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아이들이 어떨까요? 에이치, 알았어! 하면서 서운해하지만 마음을 어때요? 포기를 하고 단념을 해요. 그리고 이거 갖고 그냥 지내는 방법을 알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부모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뭔가요? 아이들하고 딜을 해요. 거래를 해요. 어떤 거래를 하나요? 너 이번에 수능 1등급 맞아서 올 국영수 1등급 하면은 그때 바꿔줄게. 또 너 뭐 하면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이제 거래를 하기 시작하면은 계속 이 삶이 거래로 가요. 뭔가를, 엄마 나 이거 뭐 해줄 거야? 엄마 뭐예요? 그러면 정말로 힘들어져요. 그래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정말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한 6월쯤 되면은 아빠가 뭐 아니면 엄마가 보너스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알바를 해서 내가 이 정도 여유금이 있어서 그때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만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두 사람씩 짝져서 한 사람이 요구를 해보세요. 그럼 이제 옆에 사람이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한번 얘기를. 요구는 자기가 뭐 자기 자녀 걸로 해도 되고 배우자 걸로 해도 돼.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네. 네. 자, 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네? 말을 잘 들어요? 네. 말을 잘 듣는 아이들. 이걸 이제 한번 해보면은, 되게 이제 우리가 대부분 어머니들은, 이제 우리 그런 그 세대의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요구를 하면은, 자기의 어떤 걸 희생하면서까지 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그래서 돈이 있어도 꿍청하고 뭐 하면은 주려고 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돈은, 엄마가 써야 되는 거다. 안 되겠다. 정 필요하면 네가 노가다해서 해라. 젊은 사람들은요, 가장 좋은 자녀 교육은 피땀 흘려보고, 노가다도 해보고, 택배도 해보고, 뭔가 자기 스스로 해봐서 뭔가의 성과를 해보는 것이 가장 큰 자녀의 교육의 부분입니다. 부모가 위니컷이라는 대상관계 이론의 유명한 학자는 완벽한 부모가 되지 마라. 충분한 부모가 되라 그래요. 충분하다는 건 뭐냐면 뭐든지 다 해주려고 하지 마라. 아이들에게 적절한 좌절도 줘야 되고 좌절도 견뎌봐야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하고 안 되는 것을 아이들이 스스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충분히 좋은 엄마, 충분히 좋은 부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그 Z세대와 함께 사는 그런 함께 살겠네. 우리가 다 여러분이 함께 살고 있죠. 어떻게 함께 사냐면은 내가 소통하면서 함께 살아야 돼요. 그럼 소통하면서 함께 사는 방법은 뭐냐? 말이 통해야 되는데 말이 통한다는 것은 뭔가를 다 해주고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뜻을 맞춰주는 것이 자녀를 위하거나 소통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어떤 것이 소통하는 거라고요? 첫째는 뭐 해주라? 마음만 알아주라. 자,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을 알아주는 건 여러분요,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꾸났군요. 네가 이렇게 슬펐구나. 잘 모르면은, 어이구, 이렇게 힘들어서 잘 모르면, 힘들었어. 이렇게만. 자,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어이구, 이렇게 힘들었어. 이게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그것도 생각이 안 나시면은, 마지막 마음을 알아주는 방법, 수고해요. 자, 따라해 봅시다. 수고해요. 자, 앞에 숫자는 수고했다는 거예요. 자, 일하고 온 배우자한테, 집에서 일하고 있는 아내한테 어떻게 한다고요? 수고했다. 당신 오늘 참 수고했어요. 잘 떠오르지 않으면 이것만 생각하셔도 돼요. 오늘 참 당신 예배 드리고 온다고 수고했네요. 아시겠죠? 자, 옆에 사람에게 한번 해보세요. 수고했어요 하고. 네, 무엇을 수고했는지는 앞에 여러분 붙이실 수 있겠죠? 그게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당신 아침부터 저녁까지 상사 비유 맞추면서 이렇게 힘들게 수고했지요. 이러면 더 좋고, 그거 모르면 그냥 참 수고했어요. 이 한마디만 하면은 마음을 알아줘요. 뭐 슬펐구나, 억울했구나, 이런 감정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한다? 수고했어요. 이거 하면은 마음을 알아주는 거야. 자, 고가 뭘까요? 고마워. 고마워요. 자, 뭐가 고마울까요? 우리 자녀들한테. 그렇죠. 자, 자녀, 참 오늘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 자, 한번 해보시죠. 매일 게임만 하고 있는 애한테는 어떻게 고마워하나요? 이렇게 질문이 나왔어요. 매일 게임한다고 밥도 안 먹고 해서 얼마나 수고한지 몰라요. 날마다 밥도 안 먹고 게임한다고 정말 수고한다. 이렇게 해보세요. 엄마 미쳤어? 엄마가 지금 미치고 있다. 인정하면서, 그러면 이제 이 아이가 정말로 이상하다 싶어 일어나서 엄마 그러면서 대화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마솥을 끓이면은 관계가 악화되어서 나도 다치고 상대가 다치는데, 마음을 알아주는 대화는 아까 뭐라고요? 수고해요. 자, 수는 뭐라고요? 수고했어요. 수고했다. 아이들한테. 자, 고는 고맙다. 두 가지만 오늘 할게요. 요가 있는데 그건 다음 기회 되면 제가 하고, 오늘은 마음을 알아주는 거 뭐라고요? 수고했다. 수고했어요. 고맙다. 이러면 마음을 알아줘. 그리고 또 뭐라 얘기하면 어떻게 한다? 참 내가 당신 마음 몰랐다. 내가 네 마음을 몰랐다. 이건 들어주는 거예요. 마음을 얘기하고 들어준다. 그러면은 웬만한 것들은 풀어져요. 이 수고로 제가 보면은. 가출한 애들도 제가 다 부모들한테 어려운 말씀은 기억을 안 해요. 그래서 수고로 마음을 인정해주고, 아이가 무슨 얘기를 해요? 1시간 동안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했던 말 또 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 이거 몇 번째냐? 귀가 아프다. 이러지 말고, 내가 이거를 100번째 듣는데 얼마나 너한테 중요하면 이 얘기를 또 하겠니? 잠깐만 기다려. 엄마 녹음할게. 녹음기 틀고 들으세요. 그럼 이 아이가 치료돼요. 그렇게 니한테 중요한 얘기구나. 당신한테 그렇게 중요한 얘기니까 또 하겠지. 그러면서 듣는 거예요. 녹음하면서 들어봐. 그러면은 감동 먹어서 어째요? 그 다음부터 이야기가 1시간 할 걸 30분으로 줄고 30분이 10분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나서도 또 계속하면 이제 내가 더 이상 들을 수 없다 할 때는 어떻게 한다? 아까 구조와 분리해라. 뭐라고? 뭔만 얘기한다? 행동만 얘기한다. 어떤 행동? 당신 그렇게 나에 대해서 무시하고 나를 비아냥거리는 그런 말에 대해서 내가 화가 나요. 멈춰주세요. 나를 비아냥거리고 나를 그렇게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당신 나 결혼해갖고 왜 결혼했어? 뭐 하려고 그랬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만? 비아냥거리는 말투에 대해서. 그때는 자, 배에다 주고 힘을 주고 뭐예요? 제가 기합처럼 들리죠? 기합처럼. 폭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자녀들이나 배우자가 폭력을 한다. 그러면은 딱 얘기를 해요. 아무리 화가 나도 폭력은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자,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네. 그렇죠. 자, 자녀가 마찬가지로 자녀들이 부모들한테 욕을 할 수 있어요. 막 10원짜리 보내고 개새끼 하고. 그럼 어떻게 한다? 아무리 화가 나지 마. 엄마한테 욕하는 것은 안 돼. 이러면서 딱 단호하게 하는 거야. 그게 훈계예요. 그러면은 얘들이 정신 차릴까요, 안 차릴까요? 예, 거기서 멈춰요. 엄마, 그러고 나서 내가 그 말 들을 때 굉장히 기분 나빠요. 나는 당신의 아내입니다. 나는 당신의 남편입니다. 나는 너의 부모입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어이구. 그래도 안 되면은 신고하셔야 돼요. 경찰서에. 아시겠어요? 폭력을 절대 이걸로 싸우고, 아이고, 참, 창피하다, 난 부끄럽다. 우리 가정에 아니라 폭력은 지금 아까 말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노엽게 한다는 것은요, 염장질을 하면서 화를 막 솟구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가 나면 폭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폭력은 응징을 해야 돼요. 어떻게 응징한다? 방금 제가 알려준 마음을 인정해라. 구조와 행동을 분리해라. 그 다음 안 될 때는 행동에 대해서 단호하게 얘기하라.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내용이 있는데 만약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면 제가 쓴 책이 있어요. 아이 마음에 집을 지어라. 거기에 보면은 구체적인 각 실전 사례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아마 시중에 지금 절판돼서 책이 없을 거여서 만약에 이제 필요하시면은 뭐 전도사님한테 얘기하면은 저희가 뭐 보내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예. 그래서 오늘 저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